안녕하십니까, 솥박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말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성인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그런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내용증명이란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 그렇고 대부분은 잘 모르십니다. 뭐 그럴 만도 한 게,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낼 일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내용 증명 우편이란 거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우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특수 우편 제도 중 하나인데요.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우편을 언제 보내줬다라는 사실을 공적 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우편을 내용 증명 우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 우편을 어떤 때 보내냐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받을 돈 못 받았을 때, 그러니까 뭐 빌려준 돈이든 물품 대금이든 아니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 중도금이나 잔금 이런 거를 받아야 될 날짜에 못 받았을 때, 뭐 그런 경우, 또는 계약 관계라든지 어떤 당사자 간에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을 통보를 할 때 이런 사실이 있었다, 또는 계약을 종료를 한다, 공적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통보를 할 때, 그럴 때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을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직서를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내용 증명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 우편 제도입니다.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은 게 임차 보증금을 주인이 제때 안 돌려줬을 때 세입자가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이렇게 뭐 상담을 하러 오는 그런 일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매매 과정 중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계약서에 표시된 날짜에 제때 입금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럴 때에도 이제 보통 언제까지 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언제까지 보내달라는 내용을 보낼 때, 그럴 때 이제 내용 증명을 많이 보내고 또 여러 번 써드리기도 했어요. 보통 내용 증명 우편하면은 뭔가 되게 특수하고 뭔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거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크게 받는 사람이 이제 세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근데 첫 번째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받자마자 엄마 뜨거라 하고, 또 뭐 내용 증명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해결을 해주는 경우. 네. 그래서 보통은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슨 법원의 판결문이라도 되는 양, 받으면 뭔가 큰일 난 걸 받은 것처럼 깜짝 놀라면서 빌려준 돈을 갚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임차 보증금 숙색이된 거를 바로 해결을 해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내용 증명 우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이와는 첫 번째 반응과는 정반대의 방향이에요. 내용 증명 우편을 받자마자 나랑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는 거지,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지, 그래 가자고, 끝까지 한번 법적으로 가자고,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게 뭐 자기의 명예에 커다란 뭐 흠집이라도 낸 거 뭐냐, 굉장히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내일 주려고 했는데 안 줘. 그래, 갈 때까지 가자.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두 번째 부류. 이 사람들 역시 내용 증명 우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하는 반응이에요. 받자마자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왔네. 됐지.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덤덤하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내용 증명 우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르는데 뭐 내용 증명이란 게 뭔지 잘 모르지만은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소장이 날라와도 무시해요. 그냥 그럼 소장 왔네? 언제까지 이제 재판 출석하라고 해도 안 나가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되게 소장이 날라와도 뭐 그냥 무덤덤해요. 내용 증명을 그래서 그 내용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그 내용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제가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 드리는데, 내용 증명 우편은 똑같은 내용을 3장을 쓴다. 3장을 써서 우체국에 가져가서 이거 내용 증명 우편 붙일 겁니다 하고 우편 창구, 그러니까 우편 업무하는 창구에 가서 제시를 하면은 거기에서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3장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게 있죠. 요거를 쓰는 거는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육하원칙이라는 거 배우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있는 사실을 정중하게 정확하게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게,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서는 마이너스예요. 가령 뭐 내가 임차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줘서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언제까지 내가 돈을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화를 집주인께서 내셔가지고 내가 기분이 무척 나빴고 그쪽에서 집주인이 내가 나이 어리다고 무조건 반말하는데 앞으로는 반말 쓰지 마십시오. 뭐 이런 사실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써서요,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봐주면은 언제까지 돈 달라는 내용이구나 하면 될 거를, 이 자식 봐라, 뭐 기분이 나빠? 기분 나쁘면 돈 벌어서 지 집에서 살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개개인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글을 써서는 절대 안 되고요. 요건 좀 사담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액 재판 같은 거를 예전에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건 재판정에 가면, 저는 물론 원고로 왔습니다. 피고로 간 게 아니고. 가보면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되게 이제 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피고가 이제 뭐 피고 할 말 있으세요 하고 이제 판사가 물으면은 주저리 내가 그게 아니고 뭐 하면은 바로 커트 당해요. 내용하고 상관없는 말 하면은 판사한테 바로 커트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저리 쓸데없는 말 해봐야, 내용 증명에 써봐야 아무런 도움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있는 사실만 적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언제까지 해결을 해달라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겠죠. 뭐 며칠까지 갚아주십시오. 뭐 언제까지 뭐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뭐 이런 내용, 또 언제까지 회사를 그만 다니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에 날짜 쓰고 이름 적고 도장 찍으면 되고요. 근데 뭐 내용 증명 내용이 길어서 한 장이 안 되고 2장이 된다 그러면 그 2장 사이에 간인 찍어서 그렇게 3장 세부 만드시는 거,
뭐 그거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내용 증명은 별거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라는 거. 이거 중요해요. 세 가지 반응 중에 어떤 거를 보일지는 사실 모르죠. 그냥 첫 번째 사례를 든 사람처럼 바로 해결을 해주는 경우면은 굉장히 땡큐인 거고, 그게 아니고 뭐 두 번째 반응처럼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 그건 뭐 지가 화를 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사람은 그걸 내용 증명을 안 보냈다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돈을 줄 사람은 사실상 제 경험상 없어요. 어차피 소송까지 가야 되는 경우인 거고,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세 번째 사람이에요. 무덤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재판까지 가갖고 뭐 집달관 끌고 가갖고 빨간 딱지 붙이고 뭐 그때 가서 뭐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아니면 집달관 데리고 가서 빨간 딱지 붙여도 아유 붙이세요, 난 몰라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겁먹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용 증명을 어떻게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제가 워드 프로세서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래 한글이에요. 아래 한글로 내용 증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 우표는 뭐 제목을 적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안 적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적을게요. 내용 증명, 제목이니까 가운데 가는 게 좋겠고 조금 띄워봅시다. 이렇게 내용 증명해서, 자 그렇게 하고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데 특별한 형식은 없는데 맨 위에 발신인 수신인을 적어줘야 돼요. 받는 사람, 받는 이. 그래서 나쁜 놈, 받는 사람, 나쁜 놈 이름 적고, 그리고 주민번호를 알면은 적어도 되고요. 뭐 모르면 안 적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적습니다. 받는 사람의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 뭐 도산대로 34길 21 201호 201호 하고, 도산대로면 무슨 동인가? 논현동인가? 논현동 개동 빌리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김답다. 주민번호는 뭐 알면 적어도 되고, 자기 거는 알겠구나 참. 이렇게 적고,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타워플레이스로 1 24015 고덕동 타워플레이스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 주소는 특히 받는 사람이 주소와 이름은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가겠죠. 내용을 적어야죠. 이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촉구, 돈을 안 줬으면은, 임차 보증금을 안 줬으면은 임차 보증금 반환을 촉구를 합니다. 이걸 해야겠고, 또는 아니면 뭐 빌린 꿔준 돈을 못 받았으면 대여금 반환 촉구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계약 종료의 통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사표낸 사람도 있잖아요. 뭐 사직, 통보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내용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줬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끊어서 적는 게 좋습니다. 그 1, 2, 3, 4에서 첫 번째 보통은 이제 인사말을 적죠. 형식적이지만 뭐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뭐 법인이나 회사면은 귀사의 본창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형식적이라는 거 꼭 뭐 이거 안 적어도 돼요. 바로 내용 들어가도 되고. 근데 건강을 기원합니다 하고 이제 내용을 쓰는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예를 든 거니까 기하와 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차 계약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쓰는 거죠. 이거 자동으로 이가 들어가네. 그래서 뭐 임대인 나쁜 놈, 임대인 나쁜 놈, 그다음에 임차인 김답답, 아이고 답답, 임대차 부동산 내용을 적어야겠지. 임대차, 아이고 임대차 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타워팰리스로 12401호 동 타워팰리스를 세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1 1억 원의 타워팰리스에 임차해서 사는 거예요. 타워팰리스 뭐 비쌀 이유 있나? 1억이면 되지. 계약 기간 2년 2027년 오늘이 6월 며칠이죠? 27일부터 2019년 6월 26일까지 해서 지금 타워팰리스에 보증금 1억 원으로 2년간 계약을 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라는 사실을 연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뭐 대여금이면은 빌려준 돈이면은 빌려준 사람, 뭐 빌려받은 사람, 빌려준 사람, 채무자, 채권자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뭐 대여금액 뭐 금 1억 원 이렇게 쓰면 되죠. 어떤 내용의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서 이제 본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귀하에게 위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이제 방 뺄 테니까 언제까지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이제 전화랑 뭐 카톡이나 문자로 밝혔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이제 내용을 쓰고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귀하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 현재, 오늘 지금 이 내용 증명을 쓰는 이 현재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나는 3개월 전부터 전화랑 문자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안 살 테니까 방 빼겠다 밝혔는데, 지금 오늘 이 내용 증명 쓰는 이 현재까지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써야겠죠. 만약에 대여금이면은 본인은 수개월 전부터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수개월 전부터 대여금 반환할 것을 뭐 전화로 문자로 통보를 했다. 아니면은 뭐 대여금을 하고 이자를 받기로 했을 경우에 뭐 몇 개월 전부터 약정한 이자를 지불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나는 대여금을 회수해야겠다. 이자와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은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뭐 그런 내용을 써야겠죠. 그래서 귀하께서 일주일 이내에 해도 되고, 뭐 이거는 뭐 기한을, 그러니까 언제까지 뭐 돈을 돌려달라, 또 빌린 돈을 갚아라, 뭐 이런 거는 언제까지 달래는 거는 이제 쓰는 사람 마음이죠. 뭐 일주일을 할지 2주일을 할지 한 달을 할지 그거는 본인 마음인데, 저는 열흘을 줄게요. 이내에 뭐 해서 열흘 이내라는 거는 언제부터 열흘 이내라는 거를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19년 7월 6일까지 뭐 8일까지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뭐 이거 뭐 괜히 유식하게 뭐 반환하지 않는다면 뭐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뭐 최고합니다. 뭐 이게 유식한 말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또 반감사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냥 평문 중에서 좀 정중하게 그렇게 쓰시면 돼요. 뭐 돈 안 주면은 이제 법대로 하겠다는 내용을 해야겠죠. 본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하면 이때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는 걸 또 언급을 해야겠죠. 임대차 보증금 이외에도 소송 비용과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기하가 부담하게 되니 그 전에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에 임대차 보증금 같은 거 이제 날짜에 못 받으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 보면은 임대차 보증금 외에도 소송 비용, 보통 이런 소송은 뭐 집주인이 백발백중 패하니까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뭐 이렇게 보통 넣거든요. 그러니까 원고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입은 손해액, 본인이 입은 손해액이라면 내용 이런 게 있죠. 이사를 가야 되는데 되기 전에 미리 이사 갈 집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계약을 또 이행을 해야 되니까 뭐 누구한테 어디서 빌렸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그쪽 새로 이사 갈 집에 보증금을 내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뭐 빌린 돈에 대한 이자 그런 거까지 부담을 시키겠다. 뭐 그런 게 되겠죠. 여기까지 쓰면 돼요. 뭐 여기까지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나 뭐 돈을 입금할 계좌를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내용 증명 우편을 쓰는 데는 특별한 법칙이 없거든요. 사실관계만 정확하고 드라이하게 써주면 돼요. 입금 계좌. 그래서 뭐 1, 2, 3, 4, 5, 6 다시 7, 8 해놓고 국민은행 예금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를 쓰셔야죠. 날짜 2019년 오늘이 6월 28일 임차인 김답답 또는 뭐 채권자 김답답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끝으로 보내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 이제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도장 날인. 이렇게 되면 이게 끝입니다. 쉽죠? 별거 아니에요. 어렵게 하실 필요 없고, 요거를 이제 3장을 출력하셔가지고 우체국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손으로 쓴다면은 좀 힘들겠지만은, 손으로 만약에 쓰실 경우에는 3장 정말 똑같이 쓰셔야 돼요. 웬만하면은 손으로 쓰지 마시고 컴퓨터로 쓰셔서 출력을 해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손으로 쓰면은 3장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손으로 쓰지는 마시고,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특히 이런 거에 좀 어려워 하시는데, 뭐 집에 젊은 사람 한둘은 꼭 있잖아요. 뭐 아들이 됐던 자식이 됐던 뭐 손주가 됐던 뭐 친척이 됐던 부탁을 해서 요거대로 좀 타이핑 좀 해다오 해서 출력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돼요. 참 그게 안 되면은 뭐 아는 부동산이 있으면은 아는 부동산에 가서 뭐 요거 좀 쳐서 출력 좀 해주세요 하면서 뭐 바카스 한 병은 좀 안 되겠구나. 바카스라도 한 박스 들고 가서 안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부탁을 하면은 또 뭐 안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그 바카스에 좀 현혹이 돼서 여러 번 써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